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퓨리나 온라인 한우 세미나 아이띵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퓨리나 추구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2021년 현재 한우 사육 도수는 328만 두에서 2023년에는 337만 두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한우 도축 두수도 올해 84만 두에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고기 소비량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서 국민 1인당 소고기 소비량이 14kg을 돌파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소비량이 뒷받침해 준 덕택에 최근 한우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힘들고, 그래서 현재 마리당 500만 원을 상회하는 송아지를 지금 타이밍에 입식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우를 경영하시는 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강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가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이 바로 지속 가능한 한우 경영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에 오늘 퓨리나 온라인 한우 세미나에서는 최근 한우 산업의 동향과 이에 따른 경영 대책을 송아지, 번식우, 비육우 각 파트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 파트입니다. 제목은 거창하게 우량 송아지를 확보하는 자가 승리한다 라고 지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송아지 시장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우량 송아지에 따라서 농장의 성패가 어떻게 좌지우지되는지를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는 한우 전체 농가 수와 20마리 미만의 소규모 농가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표입니다. 회색 막대가 한우 전체 농장 수고, 녹색 막대가 2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 수입니다. 2000년도 한우 전체 농가 수는 28만 9천 호였고요. 그중 27만 4천 호는 20두 미만의 소규모 농장으로 농가당 평균 사육 두수가 4마리였습니다. 당시 한우 농가의 규모가 얼마나 작았는지 짐작할 수 있죠. 20년이 지난 2020년 현재 전체 한우 농가 수는 9만 호 이하로 20년 전에 비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20두 이하의 소규모 농장은 4만 8천 호로 5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농가 수 감소 대비 소규모 농장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우 산업은 빠른 속도로 규모화되고 있고, 정부의 암소 감축 정책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한우 농가 중 42%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고, 후계자를 확보한 비율이 9.8%로 규모화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한우 산업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바로 일관 경영입니다. 과거에는 소규모 농장이 번식을 전담하고 규모가 큰 농장이 비육을 전담하던 이른바 분업의 시대였다면, 최근에는 한 농장에서 번식과 비육을 동시에 담당하는 일관 농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간 싱크탱크 업체인 GSNJ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번식 농가 중 62%의 농장이 앞으로 일관 경영으로 전환한다고 응답했고, 현재 일관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의 55%가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소규모 번식 농장이 규모하면서 비육을 시작하고 또 비육만 하던 농장에서 규모를 늘릴 때는 암소를 입식해서 번식을 같이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일관 농장이 늘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예전처럼 번식만 하던 소규모 농장에서는 태어난 숫송아지 전부를 외부로 판매했겠지만, 일관 경영으로 비육을 시작하면서 최우량 송아지,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정말 좋은 숫송아지는 직접 비육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관 농장에서 직접 사육한 거세우의 출하 성적과 외부로 판매한 거세우의 출하 성적을 비교한 이 표를 보시면 자체 사육한 송아지의 도체 가격 지수가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유전 능력이 좋은 송아지는 직접 사육하고 상대적으로 유전 능력이 낮은 송아지는 외부 판매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우 비육 농가에서는 좋은 송아지를 구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고,
비육만 하던 농장도 우량 송아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관 경영으로 전환을 하면서 번식을 키우려는 의지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죠. 비육 농장도 규모를 늘릴 땐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암소를 입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규모화와 일관 경영, 이 두 가지 트렌드는 최근 송아지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송아지 생산 두수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정액 판매량, 인공수정 비율 등 모든 자료를 종합해봐도 앞으로도 송아지 생산 두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바로 송아지 생산 두수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송아지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해마다 송아지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두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것이 시장 원리인데 왜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는 바로 일관 경영이 늘어나면서 송아지를 외부로 판매하기보다는 직접 사육하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송아지 생산량의 약 10% 정도만이 우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고 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일관 사육되고 있다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우시장에 판매하는 것보다 직접 송아지를 비육하여서 출하하는 일관 농장이 늘어나면서 비육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송아지를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송아지 가격이 비싸서 필요한 만큼 송아지를 구하기 어려워서 비육 농장이 어려움을 겪겠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유전 능력이 좋은 송아지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량 송아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한우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우량 송아지의 중요성은 다른 측면에서도 나타납니다. 등급 판정 제도가 개편된 이후 1+ 등급 이상 등급 출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였죠. 이로 인해 육질 등급보다 도체중이 소 한 마리의 값을 결정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많은 한우 농가에서는 사육 개월을 단축하면서도 증체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육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 일본 화우 시장도 우리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화우 두당 총 생산비는 약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 두당 화우 한 마리 팔았을 때 1,400만 원 정도 이렇게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00만 원에서 1,300만 원을 빼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되는데요. 일본의 물가를 고려했을 때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전혀 높은 수준의 수익이 아닙니다. 때문에 일본에서도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사육 개월을 단축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바로 일본은 그 해답을 송아지의 초기 성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우수한 미소는 우수한 출하 성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인식이 많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퓨리나 어떤 한 농장에서 한우 105마리를 가지고 실험한 자료인데요. 생후 6개월 초기에 체중 28kg의 차이가 출하 시기에는 100kg 이상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송아지의 초기 성장은 한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우시장에서 송아지 품질에 따른 가격 격차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우시장에서 1등 송아지 가격을 보면 평균가에서 100만 원 이상은 쉽게 받는데요. 우량 송아지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순서로 우량 송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퓨리나 추구 R&D 오준표 박사입니다. 우량 송아지를 위한 사양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중 측면에서는 아래 표에 베스트 체중보다 높은 체중의 송아지를 우량 송아지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생시 체중 30kg의 숫송아지가 6개월령에 176kg을 상회한다면 초기 성장이 잘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체중이 초기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송아지의 성장은 반추위의 건강한 발달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반추위가 부실한 송아지는 당장은 체중이 많이 나갈지라도 비웃기에 접어들어 입다듬 현상 및
비육 정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격과 체중을 늘리기 위해 송아지에게 배합사료를 최대한 먹여야 하는데 많은 배합사료는 자칫 송아지의 반추위를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배합사료의 양을 줄이고 건초를 주로 급여하게 되면 송아지의 성장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송아지의 성장과 반추위의 건강한 발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사료가 바로 텍스처 형태의 MPP 송아지 사료입니다. 송아지 사료에 주로 쓰이는 텍스처 원료인 프레이크콘, 통귀리, 루핀은 외피의 높은 NDF로 반추위 발효 속도를 조절하여 많이 먹어도 pH가 떨어지지 않게 도움을 주고, 단단한 물리적 특성은 반추위 육모의 겉에 쌓이는 케라틴을 제거하여 육모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합사료를 많이 먹으면서도 반추위가 안정되어 설사를 하지 않고 반추위 육모까지 잘 발달하는 형태의 사료가 바로 MPP 사료입니다. 송아지의 반추위 발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출생 후 2단계에 걸쳐 서로 다른 반추위 발효 전략이 권장됩니다. 1단계에서는 이후 전 단계로 반추위 육모를 발달시키는 부틸산과 프로피온산이 많이 생성되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단계 급여사료, 즉 잎붙이기 사료에는 전분과 당이 많이 포함되어야 유리합니다. 2단계에는 이후 후 시기로 송아지의 사료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단계입니다. 이 시기는 안정적인 반추위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추위 발효가 천천히 진행되도록 전분과 당의 함량을 줄이고 섬유소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텍스처 사료, MPP 사료는 송아지의 반추위 발달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육모 발달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텍스처 사료의 단단한 물리적 특징은 반추위 육모 상피세포에 쌓이는 케라틴을 제거하여 영양분의 원활한 흡수를 돕습니다. 케라틴이 제거되지 못하고 육모에 쌓이게 되면 육모의 발달을 악화시키고 휘발성 지방산의 흡수를 저해하여 반추위 발달에 악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텍스처 사료의 장점은 여러 실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이 테이블은 사료의 형태에 따른 소화율의 차이를 보여준 실험 결과입니다. 8주령된 송아지를 사용한 실험이었는데 텍스처 사료, 즉 MPP 사료를 먹은 송아지들이 단순 펠렛 사료를 먹은 송아지들에 비해 단백질, 지방, 섬유소 등 영양소를 더 잘 소화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비교 실험 결과를 보면 MPP 사료의 급여가 펠렛 사료보다 일당 증체, 섭취량을 증가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적절한 가공 원료가 적용된 MPP 형태의 잎붙이기 사료 및 어린 송아지 사료는 반추위 발달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반추위 발달은 송아지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퓨리나의 MPP 사료인 송아지보는 출시 후 2년간 현장에서 매우 좋은 실증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상적인 반추위 발달 모델을 적용하였고 기존의 송아지 목표 체중을 10% 이상 증가시킨 6개월 200kg을 달성하였습니다. 퓨리나 송아지본을 통해 우시장에서 경매 금액 1등을 달성한 고객분들께 금송아지 패를 전달해드리는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전국에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우시장에서 1등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경매 금액으로는 송아지 한 마리에 600에서 700만 원 정도 받으셨는데 이것이 바로 초기 성장을 통해 차별화된 수익을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초기 성장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거리낌 없이 송아지본 프로그램을 접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송아지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퓨리나 온라인 한우 세미나 두 번째 순서는 바로 한우 번식 후 파트입니다. 여러분, 한우 전체 사양 단계에서 가장 소홀하게 여겨지는 구간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제 생각에는 한우 번식 후입니다. 농장을 다니다 보면 송아지 비육 후는 수익과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관리도 세심하게 하는 반면에 한우 번식우는 상대적으로 큰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한우 번식우에서도 농장의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홀히 여겼던 한우 번식우의 숨겨진 가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우는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등급 출현율과 도체중 부분에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거새우의 경우 1+ 등급 이상이 2011년에 43%에서 2019년 59%로 16% 증가했으며 도체중도 422kg에서 446kg으로 24kg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암소의 경우는 그 성장세가 대단히 저조합니다. 1+ 등급 이상 출현율은 2011년 14%에서 2019년 20%로 6% 성장에 그쳤으며 2+ 등급 출현율의 경우 동기간에 2%만이 증가했습니다. 2019년 암소 평균 도체중은 359kg으로 거새우와 비교했을 때 90kg 정도 작게 출하되었습니다. 분명 암소는 거새우에 비해 증체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 그러나 출하 원령은 거새우의 경우 평균 30개월 정도이고 암소는 60개월인데요. 2배나 긴 시간 동안 사육하는 것 치고는 도체중의 차이가 심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질 등급은 암소의 개량과 정액으로 결정되며 암소의 유전 능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죠.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암소의 출하 등급 결과는 우리 기대에 못 미칩니다. 장기 비육으로 인한 성숙도 페널티가 그 원인이라고 하기에는 최근 암소 출하 트렌드로 볼 때 이를 뒷받침하기가 부족합니다. 육질 등급에서 개량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새우들을 낳은 이 어미소는 마치 개량 효과를 못 보듯 한데요. 왜일까요? 그 답은 한우 번식우의 저영양 사양에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한우 번식우는 그저 1년에 송아지 한 마리만 생산하는 정도로 취급받아 왔습니다. 어미소에게 더 투자한다고 송아리 2마리 낳아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인식으로 항상 한우 번식우에게 급여하는 사료는 가장 저렴한 사료를 선택해 온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의 대가로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인지 한우 번식우 저영양 사양이 주는 손실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손실은 바로 송아지 육성률입니다. 이 표는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한우 번식우 한 마리당 수익성에 대한 결과인데요. 번식우 한 마리가 1년에 송아지를 판매하여 버는 수입은 244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2019년 송아지 산지 가격은 암수 평균 357만 원이었는데 통계청에서 발표한 244만 원과는 113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 113만 원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44만 원을 357만 원으로 나눠보면 68%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송아지 육성률, 한우 번식우 한 마리가 1년에 송아지를 낳아 판매하는 비율, 이것이 바로 68%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송아지 육성률 68%에 대해 알아볼까요? 번식우 100두를 경영하는 번식우 농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1년 일산이라면 연간 송아지 100마리를 생산해야 하겠네요. 그러나 한국의 평균 분만 간격은 15개월입니다. 100마리가 아닌 80마리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송아지 폐사율 15%로 계산하면 68두가 나옵니다. 번식우 100두가 1년에 송아지 80마리를 낳고 이 중 12마리가 폐사하여 최종적으로 송아지 68두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육성률 68%라는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송아지 폐사율 15%는 현실에서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송아지 시기의 폐사는 분만 후 2개월 내에 포유 송아지에게서 대부분 발생하며 그 원인은 어미소의 낮은 유량과 유질에 있습니다. 풍족하게 먹이는 젖소의 유질과는 달리
우리나라 한우의 유질은 관례화된 저영양 사양으로 인해 현격히 떨어지며 그 양도 부족합니다. 특히 초유에서는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요. 태아 상태일 때 어미로부터 면역 물질을 공급받지 못하는 송아지는 자가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 면역력을 초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한우 초유의 질과 양이 낮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폐사의 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손실은 바로 분만 간격입니다. 모든 사료회사와 농장은 한우 번식 후 1년 일산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평균 분만 간격은 15개월이죠. 15개월의 의미는 10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3개월 포유하고 이후한 지 2개월 후에 수정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1년 일산, 즉 분만 간격 12개월보다 3개월이 더 늘어나게 되면 3개월치의 생산비가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관리비, 인건비를 제외하고서라도 배합사료, 조사료 3개월분이 더 소요되게 됩니다. 배합사료량으로만 따지면 두당 약 300kg이 넘는 양이 되겠네요. 늘어나는 수정 횟수에 따라서 수정비, 정액값 등도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연간 생산하는 송아지도 20% 적게 생산하는 셈입니다. 이론상으로는 1년 일산을 하기 위해서는 분만 후 2개월 이내에, 즉 포유 중에 수태가 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분만 간격이 12개월 이하인 잘하는 농장을 보면 분만 후 첫 발정이 오면 바로 인공수정을 하고 있고 성공률도 꽤 높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송아지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시기에는 발정도 약하고 수정도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요? 현재 저영양 사양으로는 우유를 생산하고 어미소의 몸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다음 산차의 번식에 쓸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1년 일산이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손실은 바로 한우 번식 후의 출하 성적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한우 암소의 도체중은 359kg으로 거세우에 비해 90kg이 낮고 원 플러스 등급 이상 출현율도 20%로 거세우에 비해 40% 정도 낮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의 대부분 번식우들이 생애 번식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세우의 경우 육성기 관리가 출하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과거 젖소에게만 급여했던 티모시, 알팔파 이런 양질의 건초를 투자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암소는 본격적으로 비육 출하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생산비를 최소화하는 경영 전략으로 사육되고 저영양 사양으로 관리됩니다. 특히 암소 육성기도 언젠가 출하될 암소 비육 후의 출하 성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심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는 미경산 비육 후의 출하 성적, 30개월 미경산 비육 후 출하 성적을 보면 도체중이 420kg 정도로 경산 암소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면 삼산 60개월령까지 성장하는 만숙종인 경산 암소의 경우도 육성기 투자를 통해 도체중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암소의 저영양 사양이 주는 손실을 역설적으로 풀이해보면 한우 암소를 고영양으로 전환했을 때 혜택을 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고영양 사양은 한우 번식 후의 유질과 유량을 향상시켜주고 포유 송아지의 성장률과 폐사율을 개선시켜줄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송아지를 살리고 초기 성장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것이 번식 농장 수익 성장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두 번째, 고영양 사양은 포유기 때 우유 생산과 더불어 몸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초과하는 에너지 자원을 통해 분만 후 어미소의 빠른 회복과 강한 발정, 높은 수태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는 번식 후 1년 일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영양 사양은 한우 암소의 육성기 최고, 체장 등 골격 성장을 이끌고 이는 언젠가 출하될 미래의 암소 출하 성적을 향상시켜줄 뿐만 아니라 태어날 송아지의 생시 체중도 키워줄 것입니다.
한우 번식 후에 숨겨진 가치는 돈으로 따지면 수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그렇다면 고영양 사양으로 투자되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배합 사료를 예로 들면 번식 후가 연간 먹는 사료량이 1톤에서 1.5톤 정도 되는데 킬로그램에 100원 정도 많이 차이 나는 거죠. 1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해도 연간 10만 원에서 15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우 번식 후의 고영양 사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한우 암송아지 6개월령 체중은 150kg이 기준이었습니다. 송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180kg으로 한우 암송아지의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송아지가 커진 만큼 또 갈수록 가속화되는 한우 개량 속도에 발맞추어 이제 한우 암소 성장 모델도 새로운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번식 후 농장도 규모화되면서 과거의 부업이 아닌 현재 주업으로 우리 사장님들의 경영 마인드가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우 암소 고영양 사양을 통해 숨겨진 가치를 찾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하면서 두 번째 한우 번식 후 파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한우 거세우 파트입니다. 이번 시간 내용은 바로 거세우 30개월 생체중 900kg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한우 가격은 그야말로 고공행진의 연속입니다. 1등급 2만 원대, 1 플러스 등급 2만 3천 원 이상, 2 플러스 등급 2만 5천 원 이상으로 호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속 가격이 좋다 보니까 송아지 가격도 역대급으로 비싸게 매매되고 있습니다. 평균 숫송아지 가격이 500만 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우량 송아지는 6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와 같은 한우 산업 호황의 비결은 바로 소비량의 증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으로 인해 주식이었던 쌀을 제치고 육류가 우리 밥상의 중심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현재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57.7kg이고 육류는 54.3kg으로 내년에는 육류가 쌀 소비를 추월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고기는 1970년대에 1.2kg에서 현재 13kg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14kg대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많은 소고기 소비량으로 이제 한국이 육류 소비의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국내 소고기 소비가 받쳐주니까 한우 도축량이 늘어나도 높은 가격 유지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한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변수, 그것은 바로 수입 소고기의 가격일 것입니다. 수입되는 소고기 가격이 떨어질 경우 한우 가격도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고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소고기 소비량은 폭증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 내 돼지고기 가격은 하락하는 반면에 소고기 가격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산 쇠고기 수입량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볼 때 국내에 수입되는 소고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은 당분간 낮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언젠가일지 모르지만 소비량보다 도축량이 많아지는 시점은 분명히 올 것입니다. 한우 도축 두수는 2019년 76만 두에서 올해 85만 두, 2023년 92만 두로 한우 가격이 폭락했던 100만 두 수준으로 서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보다 현재 한우 소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하락 시점이 언제인지는 더 두고 봐야 정확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이렇게 공급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생산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의 호황보다는 분명 농가의 수익이 장기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경쟁력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퓨리나는 수년 전부터 이러한 상황을 예측하고 농가에 더 큰 수익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왔고 한우를 대상으로 다양한 시험 사양을 진행해 왔습니다. 보시는 편은 현재 퓨리나 한우 생산성을 분석해 놓은 자료인데요. 퓨리나 사료를 이용하는 농장의 전국 평균 자료가 2+ 등급 50%, 1+ 등급 이상 80%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실 이보다 더 높은 육질 등급은 개량의 영역이 더 강하다고 판단되며 그래서 과거부터 등심 단면적과 도체중, 육량 등급 분야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더 높은 증체를 혹은 사육 기간을 단축시키면서도 같은 도체중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꾸준히 실험했고 최근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30개월 900kg 프로젝트 연구가 그것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퓨리나는 일본 토호쿠 대학과 협업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2년 전 당시 일본에서 가장 활발히 진행되었던 사육개월 단축 실험 모델을 한우에 접목했습니다. 기존 프로그램에서 RUP를 대폭 강화하였고 소사료로 이용하지 않던 대두박을 정말 많이 사용해서 RUP, 대사단백질, 라이신 등을 높여서 사료 효율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 실험 결과로 30개월 체중 900kg 프로그램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이는 올 11월에 신제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한우는 차별화된 고급육 전략으로 특화된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급률은 40%도 안 되며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많은 고급육 한우 고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3년간의 여정을 통해 국내에 고급육 한우를 많이 공급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에 6개월 200kg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초기 성장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한우 암소의 고영양 사양을 통해서 더 많은 송아지를 생산하고 강건한 밑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시작점이 달라진 입시구에게 더 높은 효율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도체중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우 한 마리의 부가가치를 더욱 높이고 한우를 경영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시장 상황이 급변하게 될 경우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불황이 왔을 경우 생산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맞는 것일까요? 호황과 불황의 현실과 진실이라는 글귀를 읽으면서 그 답을 말씀드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황에는 모두가 돈을 번다. 그러나 생산성이 높은 농장은 더 큰 매출과 수익을 낸다. 불황이 농장을 망하게 하진 않는다. 불황은 단지 경쟁력 수준을 보여주는 것뿐이다. 호황에 축적한 수익은 불황의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 불황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다. 이것이 호황의 현실이며 불황에 드러나는 진실이다.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시는 한우 산업은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직업입니다. 좀 더 길게 보시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호황과 불황에 일희일비하는 것보다는 남들과는 다른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쟁력은 바로 생산성입니다. 퓨리나 온라인 한우 세미나 오늘 준비한 시간은 다 마쳤고요.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